안녕하세요. 뉴스로 배우는 시간 8번째. 오늘은 매매 주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시장의 종류로는 우리나라 한국에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가 있습니다. 지금 4,000달러를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3,900달러 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875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3,942포인트까지 성장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99년 6년 7월 1일 10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더 상승을 못하고 거의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횡보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시작 포인트도 돌파하지 못한 채 875포인트에서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벤처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처럼 코스피로 치면은 이제 S&P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치면은 미국에는 나스닥이 있습니다. 왜 이제 이 한국과 미국의 이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을 알아야 하냐? 사실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이 돼 있다는 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 미국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미국 시장이 현재 지금 많은 상승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또한 하락 추세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미국 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6시까지 새벽 시간 동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직장인들은 많이 어려웠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시스템이라는 게 제기가 됐어요. 이제 낮 시간 동안에도 우리 직장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가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예요. 상한가, 하한가. 하루에 최대로 오를 수 있는 폭은 최대 30%,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낙폭은 30%, 이렇게 상한가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은 또 그와는 또 다릅니다. 자, 그렇게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시장이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러할 때 가격 안정화 장치라는 게 있어요.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로는 VI 발동이라는 게 있고요. 종류는 정적 그리고 동적 있습니다. 동적 VIB 같은 경우는 직전 체결가 기준으로, 정적 VI 발동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 전체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로는 서킷 브레이크 그리고 사이드카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변동성 경고등 켜진 증시, 변동성 경고등이 켰대요. 변동성이 많이 컸나 봐요. 이때 VI가 발동을 했고요. 근데 어디에? 거래 종목에,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에 VI 발동이 되는 거죠. 5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 최악의 하루 보낸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이때 발동됐던 게 서킷 브레이크. 그리고 최근에 또 발생됐던 사이드카 마찬가지로 시장에 급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가격 안정화 장치 사이드카가 발송을 합니다. 이제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의 급변동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장은 현물 시장이에요. 현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에서 급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우리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럴 때 발동되는 장치가 바로 사이드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자들,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 먼저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에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왜 또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또 잘 살펴봐야 되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코스피 그리고 S&P 서로 미국 증시와 그리고 한국 증시가 연관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자의 방향에 따라서 또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외국인 매도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를 많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관의 투자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떠한 주식들을 우리는 고르면 좋을까? 대표적으로 가치주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가치 투자의 전설이죠. 이분이 정말 잘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종목들이 아직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시장의 평가를 받지 못해서 가격이 정말 저렴할 때 줍줍 해가지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쭉 이어가서 결국에는 이 가치를 알아보게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 그거에 대한 많은 상승률을 그리고 수익률을 얻게 되는 방법이죠. 또한 성장주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우리 성장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로봇 분야가 될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AI, 뭐 추가로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주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 또한 우량주,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런 우량주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꼭 우량주라 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뭐 대세는 국장,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가 부활을 한다. 금리가 인하.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에는 성장주가 부활을 한다. 그리고 또 뭐 월가는 현재 지금 가치주로 자금 이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도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러면 이럴 때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워렌 버핏과 같이 이런 가치주들을 줍줍 해가지고 장기간 투자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매수를 해 나가면서 수익을 늘려 나가는 이런 장기 투자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단타,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뭐 스윙, 아니면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인수합병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무상증자 이러한 특별한 상황과 공시 가운데서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뭐 과일바구니 같이 뭐 코덱스 반도체 하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어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러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반도체들을 한데 묶어서 투자를 하는 이런 ETF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서 펀드로 또 운용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펀드로 굴리는 방법도 있겠죠. 자, 차트의 종류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차트는 뭐 분봉 차트도 있겠지만 먼저 대표적으로는 일봉, 하루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그리고 주봉,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월봉,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일봉, 주봉, 월봉 차트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캔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이평선이죠. 이것은 캔들 그리고 이평선. 자, 캔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있죠? 빨간색 양봉, 그리고 파란색 음봉입니다. 양봉 같은 경우는 종가가 시가 대비 상승했을 때, 음봉 같은 경우는 종가가 시가 대비 하락했을 경우에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살짝 삐죽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윗꼬리, 그리고 이게 몸통, 그리고 아랫꼬리.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요 선은 이동 평균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5일간의 종가를 평균 내서 선으로 이은 것이 바로 5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10일선은 마찬가지로 10일간의,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은 20일간의, 60일간의, 120일간의, 그리고 이제 추가로 50일선이 있어요. 제가 다음 시트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5일, 10일, 20일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고요. 60일, 120일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차트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모습은 바로 정배열이에요. 단기 이평선부터 차례로 장기 이평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뻗어나가는 차트가 정배열, 아주 좋은 차트죠. 반대로 이게 거꾸로 있는 게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맨 밑에 있는 거.
이럴 때는 역배열이라서 그런 차트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간 하락 추세에 있다가 장기 이평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자, 반대로 잘 올라가던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하나씩 뚫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주가의 흐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 이것은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상승 추세로 오를 것인가. 자, 반대로 지금까지 쭉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인가. 이러한 또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보조 지표예요. 물론 차트가 주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 지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나씩 배워보겠지만 이 기업의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순이익 그리고 뭐 그것을 또 나타내는 뭐 퍼가 얼마인지 뭐 로가 몇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주 지표로 삼으셔야 되고 이러한 차트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트를 맹신해서는 안 되고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거래량을 밑에 보시면 이게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에 빨간 봉 그리고 파란 봉이 있는데 빨간 봉은 전날 대비 상승했을 때, 파란 봉은 전날 대비 하락했을 때 색깔로 나타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50일선을 말씀드렸잖아요. 50일선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차트 캔들이 50일선을 뚫고 내려가면 이것은 향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하나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호가는 무엇인지. 호가는 이제 현재 지금 호가는 9,770원이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매도 쪽에 9,780원, 90원, 800원. 지금 보시면 10원 단위가 있죠. 왜냐, 호가는 그때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뭐 1,000원에서 5,000원짜리는 뭐 몇십 원, 10원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걸 뭐 외울 필요 없겠고 이런 식으로 단위가 또 있다라는 거, 호가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운드 피겨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피겨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 뭐 9,000원이면 9,000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뭐 매도세가 몰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또 주가의 또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하나의 저항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매매 체결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매수세가 있고 매도세가 있을 때, 자, 여기서 매수세가 계속 이 매도세를 뚫고 올라간다 하면은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만약에 매도세가 이 매수세를 뚫고 내려간다면은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체결이 되는 원칙이 있는데 먼저는 가격이에요. 살 때는 제일 비싼 가격에, 그리고 팔 때는 제일 싼 가격에 먼저 체결이 되고요. 다음은 시간이죠. 먼저 주문한 사람들 것부터 체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도 똑같다, 시간도 똑같다 했을 때는 가장 많은 놈의 것부터 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 우선 원칙이 있다는, 이것도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뭔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매매 전략이 있을 때, 그러면은 가격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비싸게 올려가지고 빨리 매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매매 전략이 있겠죠. 이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주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을 할 때도 종류가 있나 봐요. 종류가. 자, 첫 번째 종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통가, 지정가라고 하죠. 자, 보통가 주문은 가격, 내가 얼마에 살 건지, 뭐 예를 들어서 72,000원에 사고 싶다. 그러면은 가격을 정하고요. 또 수량을 지정을 합니다. 내가 몇 개를 살 건지, 뭐 100개를 사겠다, 50개를 사겠다, 이렇게 가격과 수량을 지정하는 주문 방식을 바로 보통가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9시부터 내가 주문을 뭐 체결하겠죠. 그리고 3시 30분까지 이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3시 30분 장 마감이 됐다. 그러면은 미체결된 남은 물량은 그냥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문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날 그러면 다시 넣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새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 보통가를 주문하는 사람들은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체결을 기다리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호가가 뭐 72,200원이에요. 내가 좀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 그리고 더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 71,100원, 70,000원에 몇 개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러면 뭐 하루 동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종목들은 초반에 매수세가 몰려서 뭐 상승을 하다가도 후반에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종목은 오히려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뭐 초반에 그 후반부에 갔을 때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종목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조금 더 후반부에 가면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가격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하면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은 이렇게 보통가로 지정을 해서 사게 됩니다. 뭐 안 떨어지면 뭐 못 사는 거고 뭐 말고 뭐 이런 식의 좀 매매를 지향한다면은 보통가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시장가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은 수량만 정하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 사고 싶은 수량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즉시에 가장 유리한 호가 순으로 전량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개 주문을 걸었어요. 그럼 현재 시장가가 72,000원이야. 그러면은 72,000원에 체결이 되는 거고, 전부 체결이 되는 거고, 만약 현재 시장가가 73,300원이다. 그러면 73,300원에 만약에 100개의 매도 주문이 있다면은 바로 전량 체결되는 거예요. 유리한 호가순으로 체결된다는 거. 보통가는 가격과 수량을 정한다면 시장가는 수량만 정한다는 거. 그래서 시장가 주문을 넣는 사람들의 초점은 뭐냐? 바로 좀 비싸더라도 일단 전량 체결하는 게, 먼저 이 물량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시장가 주문을 넣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종목은 못해도 한 8만원까지는 오를 거야. 자, 그러면은 72,000원이면 아직 10,000원이나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판단하면은 아직도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사는 게 먼저 우선이다. 왜냐? 내일 되면 오늘은 72,000원이었던 게 내일은 또 73,300원. 아니, 갑자기 71,000원으로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한다면은 지금 오늘 이게 제일 쌀 수도 있으니 전량 체결하자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은 시장가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통가 시장가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이냐? 자, 이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목표가. 내가 지금 A라는 종목을 살 거야.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종목은 7만원이야.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종목은 향후에 9만원까지 오를 거야. 그러면 총 2만원이라는 여유가 있죠. 이 목표가에 대한 여유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보통가보다는 내가 먼저 지금 당장 체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시장가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유가 없어. 나는 최대한 좀이라도 더 쌀 때 사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7만원이야 지금 현재. 근데 이게 많이 올라봤자 한 75,000원 밖에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지금 5만원 밖에 지금 여유가 5,000원 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또 수익률을 조금 더 상승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좀이라도 더 싸게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땐 보통가를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 조건부 지정가 같은 경우는 보통가와 시장가를 섞어 놓은 거예요. 자, 가격 수량을 지정 주문하고요. 3시 20분까지, 그러니까 장 마감하기 전 10분 전까지는 보통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가는 아까 내가 지정한 가격에 지정한 수량으로 체결되는 방식이었죠. 근데 20분에 끝나. 보통 보통가 같은 경우는 아까 30분에 끝나면 전량 취소가 된다 했어요. 그런데 20분까지 보통가로 진행이 됐다가, 자, 전량이 발생을 하면 20분부터는 시장가로 전환하는 거예요. 가장 유리한 호가로 전량을 체결하는 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건부 지정가라는 거. 자, 그러면 최유리 지정가란 무엇인가? 상대치 호가 중 내게 가장 유리한 호가로 지정가 주문을 하는 거.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더 유리한 가격이 있으면은 그것을 선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7만원을 지정하고 최유리 지정가로 주문을 냈지만, 매도 주문해서 요거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매도 들어온 게 있네? 그러면은 가장 유리한 효과로 주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최우선 지정가입니다. 자, 최우선 지정가는 내 주문과 같은 방향의 호가 중 가장 우선적인 호가로 지정 주문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 방향으로 주문을 내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으로 방향으로 주문을 해요. 그러면 가장 싼 가격에 체결이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아까 매매 체결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문하는 방향이 내가 먼저 사는 방향이다. 그러면은 높은 가격에, 그리고 파는 가격이다 그러면 싼 가격에 이렇게 먼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IOC라는 게 있습니다. Immediate or Cancel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즉시 체결되는 물량 위의 모든 물량은 자동 취소되는 방식이에요. 즉시 체결, 그 외에는 자동 취소. 이 방식이 바로 IOC. 예를 들어서 보통가의 IOC다. 보통가는 아까 뭐였어요? 내가 가격을 지정하고 그리고 수량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정된 물량 외에는 즉시, 그것도 즉시예요. 내가 지금 즉시 이 가격과 수량을 지정을 해서 주문을 넣었는데 즉시 체결되자면 자동 취소되는 거예요. 시장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즉시 수량을 지정해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다. 그럼 바로 자동 취소되는 거. 자, FOK는 뭐냐? Fill or Kill인데 즉시 전량 체결 또는 즉시 전량 취소예요. 그래서 전량이 체결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취소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것도 즉시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 근데 이제 뭐 IOC, 뭐 FOK, 뭐 그리고 보시면 뭐 최우선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있는데 거의 보통은 보통가, 지정가 이렇게 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건부 지정가 이 정도는 좀 쓰는 것 같아요. 자, 뭐 매매 주문 종류별 차이점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뭐 요거는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종목을 가장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있는지, 이게 먼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판단을 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빨리 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조금 여유를 두더라도 싸게 체결하는 것이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매매 주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뉴스에 대한 주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